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은 9억 6,950만 원이었습니다. 3월 서울에서 아파트 중위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22억 4,500만 원을 나타냈습니다. 2위는 서초구가 차지했으며 20억 3,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4위를 차지한 용산구는 16억 2,300만 원으로 3위인 송파구와는 90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 등의 용산구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은 지난해 4분기 대비 0.91%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지난해 전분기보다 0.12%포인트, 전년 대비 0.05%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둔화하다 3월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의 선행 지표인 땅값 상승폭도 회복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2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은 8만 2,283가구가 공급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8% 증가했습니다. 반면 청약자는 지난해보다 26.4% 감소했습니다. 대출 규제 적용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확대되면서 청약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수익입니다. 집값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이 땅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둔화세를 보이다가 대선이 있었던 올해 3월 소폭 반등했다라는 점인데요. 수도권 중심의 역세권 개발과 규제 완화, 또 재개발 기대감 등 이 전반적인 이슈가 선행 지표인 땅값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추이는 더 자세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체크하시고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 정부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재개발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이 등판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함주원 이사님께서 인수위 전국적인 재개발 정책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정비 사업의 해다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정비 사업에 관심도가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관심도 자체가 정말 뜨거운 감자다. 그만큼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이 될 만큼 관심도, 그다음에 투자자분들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관심도가 급증이 됐지만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고 재개발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강의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재개발, 날개 달고 훨훨 날아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개발 관심도뿐만 아니라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런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방향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용산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됩니다. 어떤 개발 호재가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이런 대통령 집무실 자체가 용산으로 이전이 됨으로써 용산 민족공원 이제 개장이 좀 실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왜 빨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주변 지가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최고의 교통 호재와 재개발이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바로 용답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TX 노선의 호재와 재개발이 만났기 때문에 정말 개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런 지가 상승폭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용답동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개발 날개 달고 훨훨 날아오른다. 전국적으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죠. 인수위원회에서 신통기획이죠. 전국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자체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나온 뉴스 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밑그림이 마련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서울의 신통기획처럼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신속통합 기획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밀고 있는 재개발 활성화 정책입니다. 서울 안에서만 이런 신속통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인수위원회죠. 인수위원회가 이것을 모티브 삼아서 전국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신속통합 기획 이런 이제 사업 방식 자체가 이런 이제 처음에 기획 단계죠. 기획 단계가 지금까지는 5년에서 6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런 신속 통합으로 이런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단축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굉장히 짧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런 정비 사업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에서 재건축이죠. 그다음에 재개발 주력 주택 공급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신속통합 기획은 재건축, 재개발 등 공급 확충 속도를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적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죠. 이런 대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지방 소도시까지도 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량 자체가 획기적으로 많아지면 어느 정도 지가 자체가 안정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런 신속통합, 기획 방식 자체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된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부동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보니 서울을 부동산 정책 방향의 일종의 시범 사업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제 수요 자체가 서울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서울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방향 자체가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서울을 중심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상이 가죠.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서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서울에 이제 인서울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서울에 개발이 먼저가 될 수 있는 서울에 먼저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공급량 확보, 전국에 250만 가구를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50만 가구를 실질적으로 이제 다 공급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25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 사업지는 바로 서울이다. 서울이 먼저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될 수가 있는 서울에 먼저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정비사업 규제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완화하겠다라고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기 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 방안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쏟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한다. 왜 그럴까요? 이런 속도 조절을 못하면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이 되면서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바로 세금 완화도 동시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 안에서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정비사업에 돈을 묻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단타 투자는 막혔죠. 단타 투자 왜 막혔을까요? 우선 이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이제 2017년도에 출범이 되고 나서 이런 이제 그 양도세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이제 보유세 중과라든가 중과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과가 되기 때문에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단타 투자 막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1년 동안 양도세 중과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낮춘다는 말이 있고요. 그만큼 이런 단타 투자는 막혔지만 투자의 방향은 세울 수가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 투자 막혔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투자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다. 장기적인 투자의 방향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 투자가 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용산입니다. 제가 추천드릴 수가 있는 지역, 용산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되는 공원 어디죠? 다들 아시겠지만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 개발에 속도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 속도전, 이제 장군 숙소 부지 이르면 3분기에 시민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제 그 정부청사 부지죠. 이제 정부청사 부지 자체가 우리 국방부죠. 국방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민족공원 개방의 속도감이 붙게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지 자체에서도 이런 장군 숙소 부지 자체가 올해 이제 3분기 안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이런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2028년, 27년에 완전 개장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개장이 완료가 되면 주변 민족공원 주변 집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산 민족공원 완전 개방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공원으로 탈바꿈이 된다. 그만큼 주변 집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산공원 개발 수익, 그다음에 재개발 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등기 하나는 용산 민족공원 주변으로 무조건 하나는 등기 치셔야 된다. 그거에 맞춰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아파트 입주권 노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5월 중순으로 이제 재개발 활성화 정책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신축 브랜드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입니다. 바로 최고의 교통 호재죠. 그다음에 재개발이 만나는
지역 바로 용답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답동 지금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아래쪽이 바로 용답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쪽으로는 이제 전동 뉴타운이라든가 이제 답심리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에 이제 속도감이 붙고 있죠. 거의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쪽으로는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위쪽으로 또 청량리 역세권이죠. 정말 이제 다중 역세권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그 역사를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아래쪽에 있는 용답동이 그만큼 수혜를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용답동 지금 1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바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는 노밀집 지역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은 서울에서 이런 지역이 있어라고 할 만큼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 GTX 환승센터 트라이앵글의 수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A노선, B노선, C노선의 트라이앵글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갑니다. 바로 최고의 교통 호재 수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답동 현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관리구역이 지정이 뭐냐? 바로 상습 침수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이상의 이런 주택 단지들이 침수가 됐을 때 바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용답동 재해관리구역 상습 침수 구역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점이 좋냐? 바로 노후도 기준 없이 개발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서 지금 현재 걷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청계천이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조망권도 갖춰져 있고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된다?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GTX 노선의 개발 호재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재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부터 정비 사업에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공급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내세웠었습니다. 250만 가구 정말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정말 활성화 정책에 맞춰서 날개를 달고 이런 공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방향, 정비 사업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비 사업 안에서도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재개발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식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완화 정책 나오면 집가 어떻게 된다? 폭등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완화 정책이 그 전까지는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런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집가가 상승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집가가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전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의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은 어디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냐? 바로 용산, 그다음에 홍대동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답동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계획 무궁무진한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에는 속도가 붙는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부동산 정보 체크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볼 텐데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있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어딘가요? 바로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민족공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족공원 이제 그 우리 상박지역에 이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 용산 민족공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산 민족공원 옆쪽으로 바로 이태원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남산,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과 물이 만났습니다. 배산 임수 지역입니다. 많은 정계분들이라든가 연예인분들이 이쪽에 거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족공원의 수혜도 볼 수가 있고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투자의 방향 세우실 때 이런 이제 용산 안에서도 동쪽을 좀 눈여겨 보시면 그만큼 투자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개발 호재 용산 민족공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방부에 바로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이 됩니다. 정말 이제 이쪽으로는 어느 정도 규제에 영향이 있지만 용산 전체로 봤을 때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 빠르게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 자체로도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연 환경으로 조성이 됩니다. 주변 집가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개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족공원 옆으로는 이제 수송부 기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폭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안이죠. 바로 2단계로 도빙고역이랑 이제 용산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당선 지금 이제 신사역까지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2단계로 바로 도빙고와 용산역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폭, 교통의 호재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남 1구역이죠. 한남 1구역, 한남 뉴타운에서 유일하게 빠졌죠. 그 다음에 2구역과 5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그 명품 주거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이런 명품 주거 매장이 한남동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고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땅값, 집값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세 한번 보도록 하면은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앞으로도 계속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 전세 금액을 맞추시면은 지금 현재로는 2억 8천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해서 입지가 좋은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시면 이런 좋은 주택으로서 명품 주거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 투자 전략 빠르게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이슈 때문에 정말 뜨거운 곳이죠. 지하철 2호선 용답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용답동 입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용답동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청량리 역세권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역,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제 삼성역입니다. 바로 GTX 노선이 다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용답동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로 삼각형 모양으로 했을 때 이 트라이앵글 중심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이 청량리 역세권에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도 받아보면서 집가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가 있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개발 호재 보시면은 이런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5호선 답신리역하고 그다음에 2호선으로 봤을 때 용담역입니다. 더블 역세권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GTX 노선의 개발 호재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서울역,
그다음에 청량리역, 그다음에 삼성역 이런 트라이앵글 중심축에 용답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동 이제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이런 용답동이다.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인한 지가 상승폭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용답동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동 뉴타운이라든가 답심리 뉴타운의 개발에 대한 수혜를 받아보는 지역입니다. 이런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땅값, 집값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용답동 재개발 협력 업체 선정 시동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용답 1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철거가 다 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올라갈 건물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말 이제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용답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답동 지금 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정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30년, 40년 된 이런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 비율이 그만큼 적은 지역입니다. 이런 적은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4억 9천에서 5억 천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지금 2억 8천에서 3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전세가보다 지금 현재는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2억 8천에서 3억 원의 전세를 맞추시면 실제 투자 금액 자체는 2억 천에서 2억 3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정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신축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장이 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가치 상승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성동구 용답동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자, 함주원 이사님이 오늘 살펴봤던 용산과 또 용답동 이 핵심 지역들 투자 전략을 주제로 이 무료 세미나와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좀 재밌는 통계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서울 수도권 인근 쪽 집값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자, 서울 집 전체를 100채로 놓고 봤을 때 중위소득 가구가 연끌까지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100채 중에서 3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집값도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소득은 많이 안 올라갔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제 이 현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값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자, 이 기간 동안 투자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대세적인 상승이 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를 곳은 오르고 조정이 될 곳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거는 다양한 인구 분포에 따른 통계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부분 역시 이 통계를 분석을 해봤을 때 나오는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하니까 뭐 나중에 세미나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간단히 향후의 미래 가치가 변화할 만한 곳, 소액으로 투자를 할 만한 곳,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 미래 가치가 계속적인 우상향을 그려나가면서 미래에는 재개발, 재건축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교차되는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자동뿐만 아니라 분당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아니죠. 그 전부터죠. 대선 때부터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양한 후보들은 이 1기 신도시의 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계속적으로 마련하는 만큼 앞으로 이 지역에 계속적인 훈풍이 불어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야죠. 자, 바람이 잠잠해진 곳, 예전에는 태풍이 불었었지만 잠잠해진 곳으로 갈 게 아니라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 그 바람이 더 거세질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 분당 지역이 그렇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 1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좋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 호재들, 그리고 예전에는 부족했었지만 이제는 채워져 나가고 있는 업무 시설 등등 다양한 개발 호재와 집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워낙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30년 노후 연한을 채워나가고 있는 이 분당 아파트들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제가 지금 당장 10억이 넘어가는 이 분당의 아파트들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지역에 아파트, 그러니까 향후에 재건축이 진행이 됐을 때 아파트의 입주권을 노려볼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당입니다. 자, 서현, 순회, 정자, 미금. 그리고 최근에 이 성남시청까지 야탑 인근으로 옮겨가면서 야탑 임해, 서현, 순회, 정자, 미금. 이 라인들이 상당히 핫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뭐 핫해졌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아파트 연한들이 30년에 다다르면서 노후 주거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판교에서 밀려버리고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구성남 시가지에 또 밀려버리고 참 압박은 참 여러 곳에서 받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작년부터죠. 이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선에서까지 1기 신도시들을 어떻게 개발을 시킬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는 투자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정확한 투자 시기는 이미 3년 전에, 4년 전에 도래를 했었지만 그때 못 잡으신 분들 지금 노려보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 정자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역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과 신분당선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정자역입니다. 자, 정자역을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이 주변 일대에 분당에서는 없었던 업무 시설들이 하나 둘씩 몇 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판교에 계속적으로 밀려나가던 분당이 이제는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 시설도 많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학원가와 카페거리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정자역입니다. 자, 학원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도 하나 둘씩은 들어오지만 대치동 1타 강사들이 출강하기 오는 학원가는 이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게 네이버, 두산, 그리고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뭐 KT 본사라든가 주변에 수많은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자, 왼쪽에는 상업 업무 시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파트 위주의 거주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좀 재미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공원 시설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는 정말 쾌적하다. 하지만 직장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출퇴근을 지하철 또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됐었지만 이제는 많은 회사들이 판교 그리고 정자역 일대에 많이 모여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서울이 아니라 이곳 분당 쪽에도 계속적으로 모여들고 있다. 자, 특히나 IT 관련 기업들이 이 판교 쪽에 몰려들고 그와 관련된 회사들. 자, IT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든 빼놓을 수가 없어진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일대 계속적으로 커 나간다. 자, 뭐 제2의 판교, 제3의 판교 하면서 수많은 지역들이 업무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강남이나 분당처럼 이미 많은 기업들이 모여든 곳에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도 맞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업무 시설들뿐만 아니라 자, 성남시의 주택전시관이라고 있었죠. 자, 이 주택전시관 1기 신도시 분당을 분양을 했을 때 모델 하우스와 청약 신청서를 받았었던 그 지역입니다. 면적도 상당히 크고요. 일단 이 성남시 쪽에서는 분당 벤처밸리, 야타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판교 테크노밸리를 연계를 해서 성남형 바이오 헬스 벨트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일대 면적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앞으로 성남시 쪽에서 어떠한 식으로 더 크게 개발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곳이 여기가 정자역입니다. 자, 여기도 정자동에 들어가고요. 자, 이 일대 계속적으로 업무 시설들 들어간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분당 집값입니다. 자, 이게 참 이 대세 상승 랠리가 있었을 때 이 지역도 분명히 오르기는 올랐었습니다. 분당 지역도 오르기는 올랐지만 서울 또는 경기권에 있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많이 안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어설픈 아파트 연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28년, 29년 그리고 30년 차에 다다른 아파트들이 나옴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는 아파트들도 몇 곳이 있습니다만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재건축 용적률 약 500% 공약을 선보임에 따라서 향후에 앞으로 이 지역 일대 재건축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자, 앞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분당 지역 자체가 수직 리모델링이나 그런 쪽으로는 좀 힘들다 보니까 일반 분양으로 나올 수 있는 세대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분담금은 늘어나갈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도 많이 안 나오다 보니 제대로 된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끌고 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으로 가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일개 시장님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법안을 마련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자, 법안 마련하고 진행하는 속도, 특별법이지만 분명히 시간은 걸리긴 할 겁니다. 자, 저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바라보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3년 동안 꾸준한 우상향을 그려나가다가 법안이 발표된과 동시에 터지지 않을까, 가격이 폭발하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자마자 그 일대의 집값들과 상가 가격대들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줬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재건축 아파트 잡을 때 어떤 것들 잡아야 되는가? 자, 현재 용적률이 낮고 여유 용적률이 높은 것들.
자, 그리고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있는 것들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인센티브를 받을 때, 자, 같은 300%, 500%를 받는다 하더라도 3종과 상업지구에 있는 건 더욱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 리모델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될 만한 곳들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할 만한 곳, 자, 주변의 학교와 그런 시설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만한 곳들, 자, 그리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만한 그러한 지역들을 저는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상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자, 그런 것들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단순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또한 이 아파트와 같은 주소지를 공유를 하고 지분을 공유를 하고 있는 곳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주택은 피하고 입주권까지 풍기 현상 벌어지고 있는 투자,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입니다. 신문 기사들도 작년 말부터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이 추진이 됨에 따라서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1월부터 7월까지인데요. 가격 상승률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왜 그럴까? 아파트 입주권 때문에. 자, 그리고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뛰는 일기 신도시 급매물들 다 사라졌습니다. 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급매물들은 사라지고 단지 내의 상가.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한 것들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곳에 투자를 하는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뒤처졌는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쪽에 있는 단지 내 상가들 이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쉽게 투자는 힘들지만 분당 같은 경우에 또는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기회 남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양한 법안들도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자,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한번 노려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대 같은 경우는 1억 초반대에서 뭐 2억대까지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물건 자체가 상당히 귀한 만큼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는 상가가 썩어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안 나옵니다. 뭐 10만 원, 15만 원 이거 받자고 투자하는 거 아니죠. 향후에 재건축 노려서 투자하는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분당 일단 정자동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세권 업무시설 학원가 및 학군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대기업들이 주목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타 지역 대비 여유 용적률이 높고 종상향시의 개발 가치는 더욱더 커져 나갈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억에서 2억 소액 단지 내 상가로 향후 재건축 입주권 한번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5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이고요.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도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 일대 강남 3구 지역들 누구나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서초구 서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 주거단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 뭐 다세대 주택이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진다. 자, 그리고 부촌이기 때문에 부촌 지역으로 다가구 주택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유명했었던 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는 동네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이기 때문에 서초항 중심이기 때문에 학군 또는 학원과 업무시설 등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오른쪽에는 강남이 펼쳐져 있죠. 자, 강남 업무 지역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집값 그리고 집가 특히나 이 일대 업무 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뭐 오피스텔 하나 정도라도 갖고 계신다라면 상당히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집값 떨어질 염려는 없고 뭐 월세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연근과 같은 부동산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만한 지역인데요. 자, 그러면 이 경부고속도로 왼쪽 편에는 바로 서초구가 형성이 되어 있죠. 서초구 역시 서초동 일대에 법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법조 관련 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음과 동시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실제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강남과 이 서초 업무권 모두 이용이 가능한 곳이 이 일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역 내에 가족 단위로 살 만한 뭐 다세대 주택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학군 같은 경우 학군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학원과 그리고 직주 근접 등 다양한 면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 가족이 산다. 이 강남 한가운데보다는 내가 직접 사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좀 정신없는 지역보다는 이 서초 일대에 이곳이 실거주 여건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강남은 투자처로, 자, 서초구 일대는 실거주까지 염두를 해서 투자하실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교대 인근입니다. 자, 서울 교대가 눈앞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일대의 부촌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자, 바로 눈앞에 걸어서 법조타운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고 강남까지도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다. 이마만큼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남, 서초, 송파 일대의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에 뭐 아파트 청약하셔서 당첨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택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청약은 당첨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 겸 투자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서초구, 강남 일대, 자, 8학군의 가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으면서 직주 근접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곳. 자, 그리고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됨에 따라서 이 막혀 있었던 서초구 일대가 이제는 뻥 뚫렸습니다. 자, 그런 만큼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교대 인근이니까 자, 강남까지 걸어서 그리고 서초구까지 업무타운까지 걸어서 도달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서초구 정보사 부지입니다. 자, 이 오피스타운 일대. 자, 이곳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인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단순 거주 시설이 아니라 업무 복합 시설이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서초구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30 서울 플랜에서 서울과 서초, 강남 일대에 계속적으로 업무 시설들을 집어넣고 점점점 더 직접적으로 개발을 시켜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주시설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이 점점 더 커져 나간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집 앞에 교대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교대까지 걸어서 한 1, 2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교대에 있는 학생들과 임직원들의 수요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액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5억 4천에서 5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전후의 금액대로 상당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도 130에서 150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부촌이고 살기 좋고 이 일대의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꾸준하게 가격 상승을 노리면서 실거주하실 만한 분들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전세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들보다도 거주 여건이 좋다라는 점 포인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서초 내의 부촌 지역입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거주 환경이 우수하고 왜 부촌 지역이라고 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자, 강남 최고의 학군입니다. 도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서울 교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1, 2분 거리에 앞에 학교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강남 서초 일대 대형 업무단지, 법조단지까지 모두 도보권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대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 나갈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